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하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또 중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잇따른 연방준비위원회 총재들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에 뉴욕 증시는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양적 완화 축소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황이고 오히려 경제지표 호조에 더 힘이 실린 모습입니다. 네, 뉴욕 증시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내성이 쌓여가는 모습이지만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네. 어제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오늘장 2,000선 아래로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코스닥이 1% 가까이 밀리면서 500선을 하회한 상황입니다. 12월 동시만기를 이틀 앞둔 변수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파생 매매 동향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새로운 연저점을 썼잖아요. 또다시 오늘 추가적인 하락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린입니다. 양적 완화 축소, 할 테면 하라 이런 배짱 있는 모습으로 미 증시는 중국발 호재까지 겹쳐지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님을 시사하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부응하듯이 국내 증시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10시 구간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약세장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로 2,000선을 내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이제 테이퍼링 공포에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 이상 빠지면서 1993선에서 움직임 거듭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소폭 사주고 있습니다. 137억 원의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3억 원, 125억 원의 매물을 팔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내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매물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500선까지 내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54포인트 빠지면서 4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그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만 100억 원 가까운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37억 원, 30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빠지는 만큼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0.89% 빠지면서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화 강세로 최근 약세 흐름 보였던 현대차 오늘은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품주 현대모비스는 외국인 러브콜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1.5% 이상 오름세 보이면서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미국의 트위터 훈풍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 1.55% 오르면서 72만 원 오늘 터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다르게 오늘은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1% 이상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쉬어가네요.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쉬어가고 있고요. CJ 우쇼핑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는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동서만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CJENM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ICT 유중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역외 환율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051원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구두 개입에 들어가면서 1,052원대를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5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0전 하락한
1,052원 4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T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악화와 함께 배당 축소 등 이런 악재까지 겹치고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공석인 신임 CEO 선출 과정에서 응모 자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또다시 52주 신저가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악재들이 많이 묵혀있는 만큼 새로운 CEO를 선출을 해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8% 이상의 급락 흐름 보이면서 3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천억 원의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유상증자 계획 발표 후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오늘도 14% 이상의 가격 제한폭까지 끌어올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특징주까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3% 수익은 꼬박꼬박 챙겨드리는 차트미인주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의 시즌1 인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네. 먼저 차트 미인주 시즌1 성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차트 미인주 시즌1은 171전 106승, 100승이 넘는 승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3% 수익 챙기기 차트 미인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IT주들이 상승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와 또 최근 외국인의 반도체, 도산주 집중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개발사와 신규 게임 개발사 설립 소식에 NHN엔터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라인 가입자 증가에 매출 확대 기대감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원자력 사용량 감소세로 대체 에너지주가 강세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좀 주목하시는 키워드 어떤 것들인가요? 먼저 좀 봐야 될 것들이요. 네. 조금 이 IT주들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힘내셔야 되고요. 잘 버티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IT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1%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가량 상승을 줍니다. 정말 잘 가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요. 자, 이 관련주들 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작은 중형주들, 중소형주들도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떤 종목들이 과연 상승을 같이 한번 시도를 할까? 여러 가지 종목을 조금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인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사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이 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못지않게 최근에 꾸준하게 그래도 수급에 큰 무리는 없을 정도로 그래도 양호한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지지는 않고서 잘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흐름 자체가 연말까지 꾸준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상승을 한다는 소리냐? 매수를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장 보셨죠? 지금 왜 이렇게 빠집니까? 지금 뭐 뉴욕 증시 어제 잘 갔어요. 조금이나 올라줬는데 오늘장 국내 증시는 힘을 못 칩니다. 맥을 못 쳐요. 이유는 바로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동시만기 코드라프 위칭데이 맞춰서 조금씩의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1%가량 밀려주면서 500이 깨진 상황이에요. 497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코스피도 1991포인트인데 한 1900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80포인트 정도 저점 바닥으로 인식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시점이 뭐 내일이나 모레가 좀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목요일날 조금 지수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내일이 오히려 조금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아니면 내일 그렇다면은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그러면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반도체주가 상당히 조금 좋은데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딱 오늘 세 가지 종목 뽑아왔습니다. 원익 IPS를 제가 먼저 가지고 나와봤고요. 이 종목 최근에 꾸준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납품처는 SK하이닉스 쪽과 삼성전자 쪽입니다. 반도체 지금 추가적인 증설, 라인 증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테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오늘 좀 밀리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추세 자체가 크게 좀 걱정은 없는 부분이 다시 61선 위로 부분에서 타고 가는 흐름. 오늘 이렇게 빠진 부분 금방 회복을 할 겁니다. 좀 지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바스켓 매매 형식으로, 매도 형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코스닥 반도체 부품주들이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받는 겁니다. 하지만 반등을 줄 때는 좀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유진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상승을 합니다.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반등을 주네요.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다시 11월 중순 말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주고 있고 21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는 판단이고 유진테크는 수급적인 부분도 역시나 굉장히 매력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11월 26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 연기금 쪽 매수 아주 강하다. 이 흐름 좀 포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선호주로는 지금 현재 차트가 가장 양호한 유진테크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긴 한데 약간 조금 밀릴 때 그때를 매수 기회로 조금 활용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진테크와 또 SK하이닉스 눌림목의 매수 관점을 주셨는데요. NH엔터테인먼트가 전일장에서 급등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선 지수 하락과 함께 동반을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이 이어지고 있죠. 네, NH엔터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말 게임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좀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조금은 이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오늘장에서 잘 갑니다. 지금 네이버가 몇 프로입니까? 1.6%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72만 8천 원대까지 오늘 찍었다가 다시 72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진 모양새인데 네이버가 이렇게 잘 가는데 라인 효과로 이렇게 잘 가는데 왜 NH엔터는 라인 덕을 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라인이 지금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측 가입자 수가 5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NH엔터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라인 쪽으로 조금 충분하게 매출 확대, 게임 쪽 매출 확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쪽과 손을 잡고서 게임 회사를 좀 하나 이제 설립을 하기로 했고, 그 게임들은 카카오톡과 라인 쪽에 들어가고, 또 하나, 최근에 조금 일본 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임 이름이 뭐냐면요, 라인 도저인데요. 이게 지금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스란히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내년 1분기 실적까지 양호하고 또 4분기 때 게임들 항상 성수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바닥권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구간이고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줄 때 가장 4분기 때 좋게 상승하는 업종들이 IT 섹터랑 게임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요.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대응하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매수로 한국전력과 또 한국가스공사의 움직임 상승 포착도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는 조금 밀리긴 하지만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보자면요. 오늘장에서도 역시 잘 안 밀립니다. 0.5%밖에 안 밀리네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어제장에서도 역시나 급등이 나와줬었죠. 이 두 종목의 특이사항 말씀드리면 일단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사용량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조금 수혜주로서 최근에 차트 흐름이 잘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한국전력은 전력률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내년에 잡힐 것이란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천천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수급 볼까요? 굉장히 좀 양호한 측면이 나타나주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들어서 기관들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하게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꾸준하게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60만 주입니다. 매우 강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기관들 역시나 강하게 매수가 5일째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280만 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한 달 동안 매수한 순매수 물량이 500만 주고요. 외인들이 250만 주. 한국전력은 또 수급상으로 보건데 더 가야 되는데 아직 주가 흐름 자체가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상을 볼게요. 차트 보자면요. 한 달입니다. 한 달 잡아볼까요? 자, 한 달 포인트 바로 여기서부터 요 포인트죠.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부터 해서 고점 라인인데 기관들의 매수했으면 매수를
이때도 했고 이때도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의 평균 단가 라인 잡아드리자면요. 이 포인트입니다. 거의 현재가 부분이 바로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분입니다. 자, 기관들 좀 손해보고 나갈까요? 외인들 손해보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수익 내고 나갑니다.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할 가망성 높고요. 좀 더 크게 간다면요. 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상승해 준다면 전 고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33,000원 이상까지도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좀 방어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상승 가능성을 보건대 충분하게 역시나 원자력 사용량 감소와 더불어서 가스공사, 한국전력이나 다른 종목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중에서 조금은 이제 대장주로서 바뀐 게 가스공사, 전력주다. 이렇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 AS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네. 오늘 CJ ENM부터 받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손절 다 나왔습니다. 다 손절이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가지고 나온 종목들 잡주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로 해서 제가 3% 공략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CJ ENM이 지금 추천한 이후에 3%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사실 CJ ENM 4분기 실적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도 나쁘지가 않은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약간 좀 저조하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어제 같은 장에 수급 잘 들어왔거든요.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지수 영향 최근에 받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혹시 모를 악재 대비해서 현금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3%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이즈 인터넷도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이틀 동안 조금 급락을 하는 바람에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회사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양호하게 잘 움직였던 수급 역시나 굉장히 좋은 지금 현재 수급도 퍼펙트한 수급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적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빨갛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죠? 지수 영향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스켓 매도 나오는 거고요. 그 영향으로 주가 빠지는 겁니다.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원칙상 3%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서도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현금 확보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오이즈 인터넷은 참 아깝네요. 이 종목 오늘 2% 정도 빠지는데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 보여드릴게요. 지금 20만 주입니다. 한 달 동안 20만 주 매수했고요. 외인들 5만 2천 주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 투신 완전 순매수죠. 보험권 순매수죠. 연기금 싸그리 매수죠. 펀드 모든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이 밀집해서 아주 그냥 싸그리 매수하고 있는 그러면 기관들과 외인들의 평균 단가급은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했던 물량 이때 매수했던 거 물려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발 물러서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고요. 제가 추천드려서 빠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걱정 마시고서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승 쌌습니다. 걱정 마시고 대응하시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도 인프라웨어입니다. 자, 인프라 이 종목 오늘은 2.2% 이상 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어제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손절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제가 손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인프라에 말씀 드려볼게요. 이 종목도 역시나 회사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자, 기관들 지금 어제장에서 초폭 매도세 나온 거지 전반적으로 매수세 굉장히 아직 살아있어요. 최근에 매수세 살아있다고요. 잘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요. 자, 뉴스기사 같이 열어볼까요? 자, 인프라야 볼게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추천들이 나옵니다. 5장 필승 전략주 어제도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치타 관심 좀 뭔지 모르겠지만 나와줬었고요. 최근에 계속 들어서 지금 추천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수급상의 문제 전혀 없고요. 실적 역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다시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은 주는데 원칙은 원칙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거고요. 걱정 마십시오.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보유는 가능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금 3% 공략 중입니다. 3% 이탈하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가 좀 많아졌는데
신경 안 씁니다. 걱정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걱정 마시고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원칙상 네. 전부 다 전 종목 다 안타깝지만 정리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세 종목 받아봤는데요. 네. CJ, ENM, 네오이즈 인터넷, 그리고 인프라웨어까지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지만 시장 전반적인 상황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 마이너스 3% 원칙은 원칙대로 손절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매수 추천 기회 언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닥과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코스닥은 500선이 무너졌고요. 또 코스피는 1989선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종목을 골라야 될지 차트 미인주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거 스트레스네요.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하이셀 같은 경우 오늘 급등하는데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이건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휴비츠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한번 크게 밀렸다가 4분기부터 개선 사항이 좀 잡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급을 강조하잖아요. 자, 휴비츠 수급 볼게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휴비츠 지금 실적 개선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디서요? 역시나 투신권 매수 강하고요. 연기금 매수 굉장히 강합니다. 보험 쪽 매수 강하고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매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거의 말부터 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지금은 수급 상황도 보셨다시피 지금 11월 말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죠? 바로 요 포인트예요. 급등했던 날부터 지금 포인트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부터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기관들이 지금 매수한 단가 부분 확인해 보자면요. 지금 거의 현재가 부근에 지금 매수 단가가 잡힙니다. 평균 단가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1차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이 종목도 계속 제가 보던 3% 공격적으로 제시하려고 보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한 번 더 이런 시장에서 안 나왔다는 것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를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16,300원이고요. 바로 아래 16,250원이네요. 항상 말씀드리죠.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말씀드립니다. 16,300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니까요. 16,3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그 아랫 부분에 사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16,300원으로 저는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잡는데요. 이 부분 요 정도 될 겁니다. 한 17,000원 정도는 가뿐하게 도달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매수하시고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 3%는 제가 손절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수익은 오전장에서 또 장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오후장에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후장에서 제가 항상 종목 상담도 해드리면서 수급 특징주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손절이 있었지만서도 아직 수익이 절반 이상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사실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 오후장 종목들은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대응을 합니다. 거의 보통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보고서 제가 대응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좋고 오늘 역시나 좋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올 겁니다. 시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은 한 3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AS 해드리고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셔도 제가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장은 제가 정말 좋은 종목 오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오후장에서 김선윤 멘토와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무료 문자 또 종목 검색을 이용하셔서 네.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 차트 미인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핫한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효열의 2주식 삽니까 시작하는데요.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하트에서 궁금한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더라고요. 멘토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업종 대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부터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펀더멘탈 상으로만 보면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좀 상승을 지속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성장성의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펀더멘탈 상으로 본다면 그동안 굉장히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6조 원이 좀 넘는 6조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자산이나 그다음에 실적 가치 대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이나 이런 건 꾸준히 좋죠. 굉장히 내수주에 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화장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채널의 강화가 내년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양한 대형사다 보니까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해외 매출처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당히 아모레퍼시픽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세 상승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지가 단기간에는 어떤 수급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비싸긴 하지만 온라인 매출의 기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해외 성장의 기대감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투자 유효할 수 있는 흐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관심가는 현재 흐름상으로 좀 보면 역시 우상향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이고요. 좀 다소간 올라 있는데 갭 상승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죠. 갭 상승이 조금 마무리되는 96만 원 이하 정도 부분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증권사나 이런 기관 쪽에서는 한 110만 원대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05만 원 선이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가는 10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펀더멘털 상으로는 비싼 가격이다 말씀해 주셨지만 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또 언급을 주셨습니다. 매수 관심 가격으로는 96만 원 이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저항 예상되는 105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네. 최근에 블록딜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또 배당이 한 3% 전후로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에 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 싼지 비싼지 먼저 가격 평가가 받고 싶은데요. 네, 한전 KPS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의 자회사인데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신 대로 그 블록딜이 있었죠. 블록딜이 지난 12월 4일 블록딜이 있은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런 어떤 물량 부담이 좀 있었는데 좀 해소되는 분위기고,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전 KPS 자체는 워낙에 성장성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다소 펀더멘털 상으로는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한 3천억 7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보시면 자산 총계가 한 7천억 정도 되죠. 7천억에서 8천억 사이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좀 다소 비싼 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펀더멘털 평가를 받는 것은 매출의 상승 분위기,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꾸준한 상승들, 이런 성장하는 이런 그림들이 아마 이런 주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록딜 이슈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연말로 가면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주당 한 3% 전후의 배당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 시운전이라든지 또 인도의 발전 전기라든지 30% 이상 정도의 외형 성장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최근에 매물 해소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매매 포인트는
물량 부담의 해소와 또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관심가는 최근에 역시 반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21선 언저리인 한 52,000원 선 정도에서의 매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성장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이 된다면 목표가는 57,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펀더멘털 상으로는 좀 비싸다. 하지만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한 52,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57,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진단 받아봤어요. 전략까지 모두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이효율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찾아볼게요. 네, 오늘은 대형사 중에서 SK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주사 중에서도 하나인데요. 어제 반등이 좀 있었고 오늘 다시 조금 눌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흐름을 좀 보시면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SK건설의 실적 부진, 그리고 유상 증자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성장하는 그런 SK 그런 그룹이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 들어서서는 SK ENS라든지 주력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수사 주가들이 요즘 좀 약한데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SK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주회사 속에서 자회사 부분들이 에너지라든가 발전산업, 그리고 통신, 또 SK 하이닉스까지, 반도체까지 주력 산업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주가 조정은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재가 이미 좀 반영이 주가에 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자회사의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한다라면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펀더멘털을 또 봐드리면 SK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 SK가 되겠고요. 다만 펀더멘털, 특히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산이 대단합니다. 자산 총계가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주가가 좀 밀렸던 건 역시 이제 수익성들이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3조 원 가까운 2조 원대 이상의 순이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해 준다면 역시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관심가는 지금 오늘 좀 약간 눌림이 있는데 역시 19만 원 선 이하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18만 원만 유지가 된다라면 매수 관심가는 19만 원 이하에서 한번 가져보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율 멘토님이 보시는 오늘의 종목 SK였습니다. 네. 악재가 반영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모두 세워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수출 호조 속에 소폭 상승 마감한 상해 증시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일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오늘 좀 있으면 발표될 주요 지표들을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22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0.11% 상승한 2240.6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는 중국에 대한 긴축 정책으로 내년도 GDP 성장률 6.9%를 전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센터에서는 중국의 2014년도 소비 및 투자가 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11월 공업 생산 및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있으면 발표될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많이 커지고 있고 2250선을 단기적으로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00과 225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좀 더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지만 중국 증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네.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도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다. 전망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개장 상황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가치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종목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에는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정동우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GST라는 기업입니다. 조금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GST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반도체 및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정화장치인 스크러버와 그리고 이제 챔버의 온도 유지 역할을 하는 칠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장비 업체를 왜 가지고 왔느냐, 최근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특히나 IT, 반도체에 관련된 IT 기업의 주가 상승이 조금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대장주인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도 0.8%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15선을 기록을 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를 조금 접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상승률이 뚜렷한 기업 아니면 업종에 대해서 국내 피어 기업, 그러니까 동종 업계를 찾아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전년 말 그리고 연초에는 한 $6 수준이었는데 현재 $2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뛰어나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나 국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을 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얼마 전까지 반도체 중국 시안 공장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그 예로서 뭐 테스를 들 수가 있는데, 테스 같은 기업은 뭐 연초 대비 정말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현재 11,0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직까지 GST는 뚜렷하게 시장의 관심을 못 받은 저평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중국 시안 팹 공장 수에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8월부터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 선적을 시작해서 삼성전자 중국 시안 팹 투자가 이제 내년까지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GST 3분기 실적을 보면 상반기 대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이제 연결 실적이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어서면서 23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갑자기 양호하게 나온 이유는 역시나 중국 시안 공장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안 공장 투자가 이제 실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나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시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제가 방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실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장비 업체는 사실상 전방 업체의 투자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투자에 의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런 사례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GST도 그런 경향이 없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 그러니까 실적의 바닥은 다지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플러스 실적을 내는 그런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크러버의 경우는 이제 3, 4년에 교체 수요에 소모성 부품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용역 매출로 인해서 약 2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년 대비 50% 성장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런 이제 용역 매출이나 이런 안정적인 이제 설비, 유지보수 비용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배경은 역시나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기업에서 GST의 장비의 누적 판매 대수가 증가할수록
이런 용역 매출은 증가가 하게 되어 있는데 꾸준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GST는 실적 성장세가 조금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면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역시나 실적이 조금은 우량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적 성장입니다. 이미 시안투자가 이제 3분기에 반영되면서 200억 원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역시나 4분기에도 이 시안공장 수혜로 인해서 실적이 3분기보다 조금은 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3분기 매출액이 이제 300억 원 부근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이제는 연말입니다. 내년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GST 내년에 이제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은 1,1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12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00억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잡은 순이익 100억 원은 조금 보수적인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110억 원이 조금은 넘는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GST 주가 시가총액을 보면 450억 원 부근입니다. 뭐 BW 발행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희석 PER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5배 수준의 저평가된 반도체 장비주의다, 하나 남은 반도체 장비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GST는 이제 투자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장비주 GST.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GST 오늘 좀 3%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GST 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오늘 스마트폰 부품주 뭐 반도체 장비주 할 거 없이 코스닥 지수 조금은 뭐 기관과 외국인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수는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투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매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한 2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조금 코스닥 지수가 안 좋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GST 아직까지 싸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1차 목표가는 7,000원 부근으로 잡도록 하겠는데 역시나 다른 반도체 장비 대비 과도하게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7,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무난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ST 현재 가격에서 잡을 수 있겠다. 한 5,090원 선 부근 매수 관심가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500원, 목표가는 7,000원, 보유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수익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동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겨있는 종목들 꽤 많은데요. 캠트로닉스가 10%, 테크윙이 10%, 인화전공이 10%고요. 나이스정보통신 현재 2.5% 갖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번 하셨었죠. 현대미포조선 5%, 두산엔진 5%, S에너지 10% 보유 중이십니다. 캠트로닉스가 현재 10%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테크윙이 0.3% 정도, 인화전공이 한 4% 정도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 바로 아래 나이스정보통신 보이시죠? 35% 정도 놀라운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2.5% 정도 살짝 손실이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엔진 확인해 볼까요? 0.3% 정도 매수 가격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S에너지 한 2% 정도 손실이고요. 비상교육은 2% 반대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종목은 역시나 나이스정보통신입니다. 한번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재 비중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터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 제가 1차 수익 실현가를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뭐 2.6%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1,2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정보통신 아직까지는 뭐 손절 라인 제가 그대로 제시해 드린 뭐 8,000원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하락이 한 3,000원 이상 하락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4분기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좀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장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모멘텀 찾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 4분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역시나 통신 장비주들 4분기에 최대 성수기
4분기가 도래한다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자들이 4분기에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대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KMW도 뭐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3거래일 전 그리고 2거래일 전 뭐 강하게 급반등을 주기도 했는데 나이스 정보통신 실적을 바라본다면 역시나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나이스 정보통신 내년의 실적을 본다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른 종목과 좀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나이스 정보통신은 통신 장비주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종목하고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나이스 정보통신은 결제 사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현재 예상되는 내년 실적 대비 그리고 동종 업계 PER 경쟁사의 PER 대비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조금 최근에 급등하면서 알려지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목표가까지는 좀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의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그때까지 강력하게 가져가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캠트로닉스는 한 2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주가 흐름에 따라서 한 수익률이 그래도 10% 정도 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3%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캠트로닉스 뭐 강력하게 아직까지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뭐 스마트폰 부품주 4분기 실적은 그리 뛰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스마트폰 부품주가 좀 대거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장주격인 뭐 파트론도는 뭐 3, 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동반해서 캠트로닉스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 그리고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런 상승 파동이나 하락 파동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나 내년에 갤럭시 S5가 늦어도 저는 4월 달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MWC가 내년 2월 달에 있습니다. 내년 MWC 2월 달에 있는 MWC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5를 무조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르면 3월 달 그리고 늦어도 4월 달에는 출시가 돼야 된다 이러한 관점을 보고 있는데 캠트로닉스 휴대폰이 이제 발매되면 역시나 뭐 여러 가지 부품주가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품주는 아니고 공정단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을 가져다가 식각하는 그런 공정단인데 이런 식각 공정은 최우선단에 있는 공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내년 초부터 갤럭시 5 식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면서 4분기 실적은 조금 저조할 수 있더라도 1분기 실적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 2분기가 되면 실적도 좋아지면서 본격적으로 무선 충전 모멘텀이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가 전년도까지 카메라 모듈 사업에 조금 많은 투자를 하고 치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추가적인 성장, 카메라 부분에서 추가적인 성장은 조금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기에서 내년부터 차세대 먹거리를 몇 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제시를 했던 게 이런 무선 충전, EMC 시장에 관련된 그런 사업부였는데 지금 캠트로닉스 EMC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무선 충전 시장에 급속도로 성장이 예고돼 있다. 그렇게 따지자면 내년 중반기 그리고 상반기 말쯤에는 역시나 캠트로닉스 무선 충전 사업부 기대감에 의해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지금 보유하면서 오히려 떨어진다면 4분기에 떨어진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목표가인 3만원대까지는 조금은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강력한 홀딩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내년 4월 이후에는 박스권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하트니 홈페이지에 종목 상담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네. 여기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 멘토님들이 직접 답변 달아드리죠. 네, 12월 10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